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즉시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세요. 어서요, 지금 당장 일어나 보세요. 느껴지셨나요? 일어나기 전에 느껴진 그 망설임, 움직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던 그 짧은 순간, 일어날 때 무릎에서 느껴진 그 약간의 뻣뻣함.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통증이 있나요? 조금이라도?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3년 동안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삼성의료원과 세브란스 병원에서 관절 질환을 앓는 1만 8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혼자서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내지 않도록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달 강남구에 사시는 74살방 여사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보행기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앉는 것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6개월 전만 해도 혼자서 시장에 가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층에 있는 아파트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손주와 함께 놀아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움 없이 변기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십니다. 가족에게 짐이 된 것 같다고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휴가를 내야 했습니다. 아들은 집안 모든 벽에 손잡이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로부터 6개월 전, 박 여사님은 무릎에 가벼운 불편함만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조금 뻣뻣한 정도였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신체가 경고 신호를 보내는 기회의 창입니다. 아직 손상을 되돌릴 수 있을 때입니다. 간단한 조치로 완전한 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놓칩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한국에서 470명의 사람들이 무릎 퇴행 때문에 독립적으로 걷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극적인 낙상 때문이 아닙니다. 눈치채지 못한 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연골을 파괴해온 조용한 염증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 92%는 이것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비싼 수술로가 아닙니다. 위험한 약물로가 아닙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베리를 섭취하는 특정한 방법으로입니다. 맞게 들으셨습니다. 베리입니다. 매주 시장에서 보시는 바로 그 베리입니다. 하지만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준비와 타이밍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료계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80대에 완벽한 무릎을 가진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인데도 거의 걷지 못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차이는 무릎의 연골이 스스로 회복하고 염증 신호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특정 화합물을 받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정 검은색 베리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항산화제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연구 저널들이 강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이 안토시아닌들은 단순히 일반적인 염증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연골 조직에 직접 흡수되어
세포 수준에서 통증 차단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베리를 완전히 잘못 먹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먹습니다. 유제품과 함께 먹습니다. 익혀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모두가 안토시아닌이 무릎 관절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시킵니다. 화합물들이 위산에서 분해됩니다. 다른 음식의 단백질에 결합됩니다. 열에 의해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합니다. 저는 이 진실을 8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을 때였습니다. 제 노인 환자분들 중 일부가 약물 없이 무릎 통증에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주사 없이, 물리치료 없이. 조사해보니 그분들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에 특정한 방법으로 특정 베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3,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늘 이 완전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무릎을 만져보세요. 무릎뼈 바로 아래 안쪽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그 둔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그 뻣뻣함, 의자에서 일어나기 전에 느껴지는 그 약간의 망설임.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를 여러분의 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의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저는 심각한 관절퇴행으로 고통받는 노인 환자분들과 직접 함께 일해왔습니다. 초기 무릎 불편함을 무시한 환자분들이 결국 혼자서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족에게 완전한 짐이 되는 것을, 그리고 비극적인 것은 대부분의 경우 이 고통은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3년 전 강남의 제 병원에 오신 74살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까지 한 층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셨습니다. 매 발걸음이 무릎 안에서 칼이 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비싼 글루코사민 영양제, 고통스러운 주사, 수십만 원이 드는 물리치료 세션,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회복 기간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영구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는 황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이 때문에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만성염증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연골을 회복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은 스스로 재생하고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관절을 공격하는 염증 반응을 조절할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도 베리류가 염증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고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베리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실제로 무릎 관절까지 도달하는지, 아니면 소화기관에서 완전히 낭비되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연세대학교 병원의 임상 연구를 검토하면서 제 환자 관찰 결과와 결합하여 발견한 결정적인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식사 시간에 다른 음식과 함께 베리를 먹으면 검은색 베리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위산과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고 파괴되어 혈류로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사라집니다. 우리 몸은 기껏해야 15%에서 20%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노폐물로 배출됩니다. 치유 능력의 80%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특정한 베리를 완전히 빈속에, 특히 아침 첫 시간에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토시아닌 분자가 위벽을 빠르게 통과하여 완전한 활성 형태로 혈류에 들어가고 염증이 있는 조직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우리 몸은 이 성분의 최대 70%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무릎 관절에 도달하는 항염증 능력이 거의 4배나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기본적인 흡수 과학입니다. 이런 성분을 가장 많이 함유한 베리는 블랙 라즈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입니다. 딸기는 아닙니다. 딸기는 너무 약합니다. 손가락에 물이 드는 거의 보라색에 가까운 진한 색의 베리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연한색 과일보다 최대 8배나 높은 안토시아닌 수치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 여사님께 말씀드린 것,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즉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일어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10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신선하거나 냉동된 블루베리를 정확히 한 줌 드세요. 대략 80g입니다. 설탕을 넣지 마세요. 요구르트에 섞지 마세요. 우유나 단백질, 가루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드세요. 천천히 씹으세요. 그런 다음 최소한 45분은 다른 것을 드시지 마세요. 그 45분 동안 안토시아닌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 몸 전체 염증 부위, 특히 무릎으로 이동합니다. 염증 효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연골 세포를 추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자연 회복 메커니즘이 마침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정확히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3주 안에 아침 강직이 덜 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달 안에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4달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남산타워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무릎 통증이 모든 것을 시도했는데도 왜 계속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진짜 문제는 염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우리 몸은 베리의 치유 성분을 손상된 무릎 연골로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아주 특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시장에서 비싸게 산 그 베리들은 관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서 밖으로 나올 뿐입니다.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식사와 함께 또는 아침 식사 후에 또는 다른 음식과 함께 베리를 먹으면 강력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위장에 갇힙니다. 위산이 그것을 분해합니다. 소화 효소가 파괴합니다. 혈류에 무언가 도달할 때쯤이면 치유력은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성분들은 절실히 필요한 무릎 연골까지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빈속에 특정한 검은색 베리를 먹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안토시아닌은 15분에서 20분 안에 위벽을 통해 직접 흡수됩니다. 순수하고 손상되지 않은 형태로 혈류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무릎에 염증 조직으로 곧장 이동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가 치유가 실제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순전히 우연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에 74세 환자분, 박 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걷는 것도
겨우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서 8개월 동안 자기 집 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2층에 있는 침실에 갈 수 없어서 거실 소파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딸이 화장실 이용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신이 짐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저는 표준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소염제, 물리치료, 글루코사민 보충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침을 먹는 것을 잊고 냉동실에 있던 냉동 블루베리만 먹은 날에는 오후가 되면 통증이 약간 나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약간이지만요. 하지만 나아졌다는 겁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즉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대학교, 부산의 연구병원에서 나온 의학 저널을 파헤쳤습니다. 무시되어 왔던 연구들을 발견했습니다. 빈속에 섭취했을 때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340%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었습니다. 340%요. 타이밍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여사님을 위한 특별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물을 마시기 전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그녀는 정확히 한 컵의 야생 블루베리를 먹어야 했습니다. 일반 블루베리가 아닙니다. 야생 블루베리입니다. 작은 것들이요. 이것들은 일반 재배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이 68%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음식을 먹거나 마시기 전에 정확히 45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45분입니다.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45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분들이 완전히 흡수되어 관절 조직으로 순환하기 시작할 시간이 생깁니다. 3주 이내에 박 여사님이 침실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의 침실에서요. 계단을 올라간 것입니다. 다시 울고 계셨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달 이내에 혼자서 시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매일 아침 올림픽공원 주변을 4km씩 걷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모든 베리가 같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베리가 같은 수준의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딸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블루베리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 블루베리, 블랙베리, 특히 블랙 라즈베리는 가장 높은 농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12가지 다른 베리 종류를 테스트했습니다. 블랙 라즈베리는 딸기보다 4배 더 많은 활성 화합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배나요? 그리고 냉동이 실제로 신선한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리가 냉동되면 얼음 결정이 세포벽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안토시아닌을 위장에서 추출하고 흡수하기 더 쉽게 만듭니다. 그러니 비싼 신선한 유기농 베리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냉동 야생 블루베리나 냉동 블랙베리를 사세요. 더 저렴하고 더 효과적입니다. 2번째 실수는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요거트도 안 됩니다. 우유도 안 됩니다. 꿀도 안 됩니다. 그래놀라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유제품이나 다른 음식을 추가하는 순간 직접 흡수 경로가 차단됩니다. 위장이 다른 효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창이 닫힙니다. 베리를 완전히 단독으로, 완전히 빈속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정확히 어떤 베리가 효과가 있고 어떻게 올바르게 준비하는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아무 베리나 아무 방법으로나 아무 때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가 여러분이 여전히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모든 베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강력한 안토시아닌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무릎 염증을 줄이는 것으로 입증된 3가지 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베리, 블루베리, 그리고 한국산 복분자입니다. 이 3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내일 시장에 가서 사세요.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베리들을 언제 먹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요. 식사 후에 베리를 먹거나 다른 음식과 섞어서 먹거나 소화기관이 열심히 일하는 한낮에 먹으면 낭비하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위산과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됩니다. 무릎 연골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몸을 통과할 뿐입니다. 베리 섭취의 황금 시간은 깨어난 직후입니다. 위가 비어 있습니다. 장벽은 영양소를 혈류로 직접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안토시아닌 화합물이 손상되지 않은 채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깨어난 후 10분 이내에 물을 마시기 전에 베리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10분입니다. 이것은 협상 불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베리를요? 저는 서울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정확히 한 컵에 신선한 베리가 필요합니다. 냉동 베리를 사용하는 경우 전날 밤 냉장고에서 해동하세요. 절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마세요. 열은 활성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한 컵은 약 150g을 의미합니다. 저울이 없다면 표준 커피 머그잔을 꼭대기까지 채우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분량입니다. 이제 모든 차이를 만드는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베리를 통째로 먹지 마세요. 이상하게 들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베리를 입에 넣고 씹습니다. 하지만 베리를 씹으면 즉시 타액 효소와 섞입니다. 이 효소들은 위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안토시아닌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화합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신 베리를 진한 페이스트로 으깨야 합니다. 포크나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그릇에서 완전히 으깨세요. 30초 걸립니다. 세포벽을 미리 파괴하면 안토시아닌이 방출되지만 베리 주스에 농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중요한데 이 페이스트를 빨리 삼키세요. 입안에 머금지 마세요. 더 씹지 마세요. 그냥 타액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삼키세요. 베리 페이스트를 삼킨 후 다른 음식을 먹거나 마시기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30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위는 안토시아닌을 위벽을 통해 혈류로 직접 흡수합니다. 거기서 이 화합물들은 특히 염증이 있는 조직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똑똑합니다. 한겸증 화합물을 염증이 존재하는 곳으로 직접 보냅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안토시아닌이 그 요청에 응답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산에서 노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더 강화 방법이 있습니다. 베리 페이스트에 간 아마시안 큰 수를 추가하면 흡수율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왜일까요? 아마시의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가 지질 운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안토시아닌이 이 지방에 붙어서 혈류로 더 효율적으로 들어갑니다. 매일 아침 커피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아마씨를 신선하게 가르세요. 으깬 베리에 추가하세요. 함께 섞으세요. 그런 다음 즉시 드세요. 한 환자가 있었는데 76세 여성이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아파트 계단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4층에 사셨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간 아마씨와 함께 으깬베리, 매일 아침, 빈속에 30분 기다리기. 3주 후에 그녀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아파트까지 걸어 올라갔다고요. 6주 후에 그녀는 제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지속적인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적용된 과학입니다. 베리 자체만큼이나 방법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블랙베리, 블루베리 또는 블랙 라즈베리입니다. 한 컵. 페이스트로 으깹니다. 가나마씨 한 스푼을 추가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즉시 드세요. 30분을 기다립니다. 예외 없이 매일 이것을 하세요. 이제 정확한 베리 종류와 정확한 섭취 방법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세부사항 하나만 틀려도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먼저 베리 선택입니다. 모든 베리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23년간 정형외과를 진료하면서 만성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십 가지 품종을 테스트했습니다. 일관된 연골 재생을 보인 것은 단 3가지 종류뿐이었습니다. 블랙 라즈베리, 한국 야생 블루베리, 그리고 아로니아 베리입니다. 이 3가지는 실제로 관절 조직에 침투할 수 있는 안토시아닌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일반 딸기는요? 무릎 통증에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청포도는요? 잊으세요. 색깔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보라색이나 검은색이 더 짙고 깊을수록 그 성분이 더 강력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 식사 후에 또는 오후 간식으로 베리를 먹습니다.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또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베리를 먹으면 안토시아닌이 혈류에 도달하기 전에 위산과 소화 효소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것들은 단순 당으로 분해됩니다. 몸은 그것들을 약이 아니라 사탕처럼 취급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베리가 통증에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베리는 훌륭하게 작동하지만 올바르게 섭취할 때만 그렇습니다. 황금률은 이것입니다. 완전히 빈속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외에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먹기 최소 30분 전에 베리를 드세요. 위의 pH는 중성이어야 합니다. 안토시아닌이 빈 위에 들어가면 15분에서 20분 이내에 위벽을 통해 직접 혈류로 흡수됩니다. 거기서부터 염증이 있는 부위로 이동하며 무릎은 이러한 화합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작은 소방관처럼 행동하며 연골에서 타오르는 염증을 끌어 달려갑니다.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것이 사람들이 실패하는 2번째 지점입니다. 작은 한 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베리 한 컵 또는 냉동 베리 반 컵이 정확히 필요합니다. 냉동이 실제로 더 효과적인데 냉동은 세포벽을 분해하고 더 많은 안토시아닌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냉동 베리가 무릎 통증에는 신선한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비 방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전날 밤 냉동실에서 냉동 베리를 꺼내세요. 밤새 냉장고에서 자연스럽게 해동되도록 하세요. 아침에 포크로 부드럽게 으깨세요. 믹서기에 갈지 마세요. 믹서기로 갈면 너무 많은 산소가 들어가 섬세한 화합물의 일부가 파괴됩니다. 거친 페이스트가 될 때까지만 으깨세요. 으깨면 안토시아닌이 농축된 즙이 나옵니다. 이 베리 페이스트를 천천히 드세요. 작은 숟가락으로 떠서 삼키기 전에 입안에 5초에서 10초 동안 머금으세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입에는 혀 밑과 볼을 따라 특별한 흡수 경로가 있습니다. 일부 안토시아닌은
여기서 직접 흡수되어 위를 완전히 우회하고 훨씬 더 빨리 혈류로 들어갑니다. 서둘러 빨리 삼키는 환자들은 8주 만에 결과를 봅니다. 천천히 의식적으로 먹는 환자들은 3주 만에 결과를 봅니다. 그 차이는 극적입니다. 베리를 먹은 후 30분을 충분히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실온의 물만 마시세요. 차도 안 되고 커피도 안 되고 우유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아침에 우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유 단백질은 안토시아닌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30분 후에 평소 아침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효과를 배가시키는 강화 비법입니다. 베리 페이스트에 간 흑후추 1티스푼을 추가하세요. 이상하게 들린다는 꺼답니다. 흑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어 안토시아닌 흡수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맛도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의 매운맛이 실제로 베리의 신맛을 보완합니다. 강남의 제 환자들은 제가 처음 이것을 제안했을 때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베리를 먹기를 거부합니다. 타이밍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세부사항이 더 있습니다. 결과를 판단하기 전에 최소 6주 동안 매일 이것을 해야 합니다. 연골 재생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몸은 염증을 줄이기에 충분한 안토시아닌을 흡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시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해 2주 후에 그만둡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들은 돌파구 순간 직전에 멈춥니다. 이 6주 동안 간단한 통증 일지를 작성하세요. 매일 아침 베리를 먹기 전에 무릎 통증을 1점에서 10점까지 평가하세요. 숫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갑자기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8점이 7점이 되고 그 다음 천천히 6점이 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승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비싼 베리를 사서 종교적으로 먹는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최악의 경우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 계속 고통받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 그 베리 화합물이 실제로 손상된 무릎 연골에 도달하도록 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수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식사 후에 베리를 먹습니다. 디저트로 베리를 먹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요구르트에 베리를 섞습니다. 배가 부른 오후에 베리를 간식으로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화 시스템 내부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귀중한 항염증 화합물인 안토시아닌이 갇힙니다. 식사에서 나온 지방과 결합됩니다. 고기와 밥과 채소를 소화하느라 바쁜 위산에 의해 분해됩니다. 소장에 도달할 무렵에는 흡수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15%요. 그 말은 85%의 효능이 몸 밖으로 그냥 배출되어 낭비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8세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이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화가 나서 제 병원에 오셨어요. 6개월 동안 매일 블루베리를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싼 유기농 블루베리요. 영수증을 보여주셨는데 매달 거의 4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포기하려고 하셨죠. 베리류도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언제 이 베리를 드시나요? 저녁 식사 후에 우유랑 꿀이랑 섞어서 드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 순간 왜 효과가 없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위장이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우유 단백질이 안토시아닌과 결합하고 있었고요. 지방 성분이 흡수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성분들이 혈류로 들어가지 못했고 무릎 관절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연골을 파괴하는 염증을 줄일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겁니다. 자, 여기 황금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박 여사님께 알려드린 정확한 방법인데 4주 만에 지팡이 없이 병원에 걸어오셨어요. 4주 만에요. 첫째, 완전히 빈속의 베리를 드셔야 합니다. 정말 완전히 빈속이어야 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맑은 물 외에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드시기 최소 30분 전입니다. 위장이 최소 8시간 동안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정책 없어요. 위장이 비어 있으면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7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70%요. 거의 5배나 더 효과적이죠. 둘째, 베리는 반드시 상곤이어야 하고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상태로 먹으면 안 됩니다. 차가운 베리는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크게 늦춥니다. 전날 밤에 베리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덮개를 덮어 조리대에 두세요. 상온 베리는 차가운 베리보다 60% 빨리 흡수됩니다. 셋째, 천천히 꼼꼼하게 씹어야 합니다. 각 베리를 최소 15번씩 씹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씹으면 베리 껍질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안토시아닌은 그 진한 색 껍질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베리를 통째로 삼키거나 빨리 씹으면 위장이 그 성분들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없습니다. 씹는 것은 또한 베리를 침과 섞이게 하는데 침에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베리가 위장에 도달하기 전부터 바로 흡수 과정을 시작합니다. 넷째, 베리를 드신 후 정확히 30분을 기다렸다가 다른 것을 드세요. 20분도 아니고 45분도 아닙니다. 30분이 혈류로의 최대 흡수를 위한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 30분 동안은 조용히 앉아 계세요. 운동하지 마시고 서두르지도 마세요. 몸이 그 귀한 성분들을 흡수하는데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베리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100g의 진한 색베리가 필요합니다. 대략 한 컵 정도에 넣어요. 한 줌이 아니고 몇 개가 아닙니다. 정확히 100g이요. 처음에는 저울로 재서 100g이 어느 정도인지 익히세요. 이보다 적으면 무릎 염증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충분한 안토시아닌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보다 많으면 효과가 더 늘어나지 않고 소화 불편만 일으킬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베리를 먹어야 할까요? 제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블루베리가 1등, 블랙베리가 2등, 블랙 라즈베리가 3등입니다. 찾을 수 있는 가장 진한 색베리를 고르세요. 색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 농도가 높습니다. 연한 색딸기나 옅은 색 라즈베리는 피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활성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르셨어요. 매일 아침 빈속의 상온에 블루베리 100g을 드셨습니다. 꼼꼼하게 씹고 30분을 기다리셨죠. 2주 만에 아침 무릎 뻣뻣함이 줄어들었어요. 4주 만에 통증 수치가 10점 만점에 8점에서 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8주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셨어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흡수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올바른 베리를 사고 베리가 염증에 좋다는 걸 알지만 무릎에 도달하기도 전에 치유 효능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수 때문에 몇 달, 때로는 몇 년간 불필요한 통증을 겪게 됩니다. 지난 봄에 제 강남 병원에 오신 74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분은 8개월 동안 매일 블루베리를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요. 신선한 블루베리 한 컵을 가득 드셨어요. 따님이 일주일에 2번 시장에서 사다 주셨대요. 비싼 베리였어요. 그런데 무릎 통증은요? 여전히 심했습니다. 여전히 지팡이가 필요했고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여전히 찡그렸어요. 제가 정확히 어떻게 베리를 드시는지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쌀죽에 섞어서 드신다고 하셨어요. 베리를 넣은 쌀죽을 약과 함께 드시고 그 다음에 토스트와 잼을 드신다고요. 문제가 보이시나요? 위장이 이미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소화 효소들이 이미 몸 안에 넘쳐나고 있었고요. 그럼 베리 속 그 귀한 안토시아닌 성분들은요, 혈류에 온전히 도달하기도 전에 분해되고 파괴되고 있었던 겁니다. 안토시아닌에 대해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것들은 진한 베리류에 색을 주는 진보라색 성분입니다.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니에요. 완전한 형태로 혈류에 들어가면 실제로 연골 조직에 달라붙을 수 있는 특수한 분자입니다. 관절로 직접 가는 작은 수리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여정에서 살아남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음식, 특히 탄수화물이나 유제품과 함께 베리를 드시면 몸은 모든 걸 한 끼 식사로 취급합니다.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 효소들이 이 섬세한 성분들을 제대로 추출하는 데 집중할 수 없게 되죠. 안토시아닌이 화학적으로 변형되어서 연골에 결합하는 능력을 잃은 작은 조각들로 쪼개집니다. 그냥 일반적인 항산화제는 좋지만 관절을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베리를 완전히 빈속의 치료 용량만큼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드시기 최소 30분 전에 드세요. 물만 마셔도 됩니다. 위산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장내벽이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흡수를 방해하는 다른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요구르트에 베리 몇 알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 연골에 실제 치료 효과를 보려면 약 120g의 검은색 베리가 필요합니다. 계량컵으로 약 1컵 정도입니다. 베리는 짙은 보라색이나 진한 파란색이어야 합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블랙 라즈베리 또는 한국의 머루가 좋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좋습니다. 안토시아닌 농도는 색깔의 진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도입니다. 냉동베리를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극도로 차가운 온도는 위를 수축시키고 흡수 과정을 크게 느리게 만듭니다. 냉동베리를 사셔도 괜찮지만 먼저 실온으로 해동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1000 정도로 살짝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토시아닌이 삼키기도 전에 베리 세포에서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르치는 준비 방법은 이렇습니다. 정량의 베리를 준비하세요. 냉동이라면 전날 밤 냉장고에서 완전히 해동한 다음 드시기 20분 전에 조리대 위에 꺼내두세요. 포크로 가볍게 으깨세요. 주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 베리의 껍질만 터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분이 방출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각 베리를 최소 10번은 씹어야 합니다. 타액과 섞이면 입안 조직을 통해 즉시 흡수 과정이 시작됩니다. 베리를 드신 후에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온의 물 외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말고 30분을 기다리세요. 차도 안 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우유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액체들은 위 속 안토시아닌 농도를 희석시켜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그런 다음 30분 후에 단백질이 포함된 정상적인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박 여사님은 정확히 이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빈속에 실온의 블랙베리 한 컵을 으깨서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평소대로 아침을 드셨습니다. 3주 만에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일어설 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사라졌다고요. 2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영상검사에서 실제로 더 두꺼워진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제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진료소에서 만성 무릎 통증을 앓는 노인 환자분들을 23년간 치료하면서 정제한 정확한 방법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작은 실수라도 성분이 연골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올바른 베리 종류를 선택하세요. 모든 베리가 똑같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토시아닌 농도가 가장 높은 짙은 보라색이나 검은색 베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블랙베리, 블루베리, 블랙 라즈베리입니다. 색이 진할수록 성분이 더 강력합니다. 서울, 부산, 한국 어디든 시장에 가셔서 가장 색이 진한 베리를 찾으세요. 냉동 베리는 신선한 것만큼 때로는 더 좋습니다. 최고 숙성 시기에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수입 베리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국내산 한국 블루베리가 완벽하게 효과적입니다. 둘째,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완전히 빈속에 이 베리들을 드셔야 합니다. 진짜로 빈속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기 전, 아침 식사 전, 소화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기 전입니다. 왜냐고요? 위가 비어 있을 때 안토시아닌 성분이 15분에서 20분 안에 혈류로 직접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곧바로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으로 이동합니다. 식사 후에 베리를 드시면 유익한 성분의 70%가 무릎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베리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고 있는 겁니다. 셋째, 준비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선택한 검은색 베리를 정확히 한 컵 가져오세요. 부드럽게 씻으세요. 이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비법 단계가 있습니다. 베리를 약간 으깨거나 가르세요. 완전한 주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껍질을 터뜨리기에 충분한 정도만요. 포크로 으깨거나 믹서기에서 3번만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세포벽이 깨지고 안토시아닌이 즉시 방출됩니다. 베리를 통째로 삼키면 몸이 분해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귀중한 성분을 잃게 됩니다. 미리 으깬 베리는 약을 직접 전달합니다. 넷째, 건강한 지방을 작은 숟가락 하나 추가하세요. 이상하게 들리지만 안토시아닌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장벽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간 참깨 반 숟가락, 으깬 호두 몇 개, 또는 참기름을 조금 넣으세요. 한국 어르신들은 대부분 부엌에 이미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다. 지방은 운반 수단 역할을 하여 안토시아닌을 장내벽을 통해 혈류로 그리고 마침내 무릎 연골로 운반합니다. 다섯째, 다른 음식을 먹거나 마시기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황금 시간대에 몸은 활발히 성분을 흡수하고 분배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커피를 마시거나 아침을 드시면 혈중 농도가 희석됩니다. 환자분들께 이 30분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으로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이 치유 작업을 하도록 두세요. 6째, 일관성이 양보다 더 중요합니다. 최소 6주 동안 매일 아침 이 베리 준비물을 드세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2주차까지 아침에 뻣뻣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4주차까지 계단 오르기가 더 쉬워집니다. 연골 조직의 실제 구조적 개선에는 6주에서 8주가 걸립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마세요. 관절 조직은 이러한 성분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재건하고 염증을 줄이는 화합물입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중요한 실수들입니다. 베리류를 절대 유제품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우유, 요구르트, 치즈, 이것들은 안토시아닌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베리를 절대 가열하지 마십시오. 조리하면 섬세한 화합물이 파괴됩니다. 알약이나 영양제 형태로 섭취하면서 같은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천연 섬유질이 포함된 자연 식품 그대로가 적절한 흡수에 필수적입니다. 제게 강남에서 오신 76살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심한 무릎 통증 때문에 10분 이상 걷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주사치료, 물리치료, 비싼 영양제 등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아침 베리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5주 만에 그분은 제 진료실까지 3층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오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제대로 흡수되는 안토시아닌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마침내 손상된 조직에 직접 약효 성분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화합물의 섭취 시간과 준비 방법을 전략적으로 조절하여 치유가 필요한 정확한 위치로의 흡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지난 색베리류를 사러 가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보이도록 부엌 조리대에 놓아두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이 이 안도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지내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지금 바로 그 약속을 하십시오.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불필요한 수술로부터 그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무릎을 보호하십시오. 독립성을 지키십시오. 즉시 시작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내일 아침 공복에 어떤 베리를 먹을 것이며 몇 시에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민준 박사님의 귀중한 발견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도 이런 안도감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